자유신문인데, 물론 자유신문도 받아본 것이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패널 질문을 참여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자유롭게 그냥 손 드십시오. 그냥 막 자유롭게 해서 아무나 하십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드셔서 무상으로 다 있습니다. 예, 저는 문상원의 교육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문상원입니다. 수도 서울은 창밖에 잠수가 보이는 아름다운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와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은 새고 곰팡이가 부슬부슬 쓰는 집에서 내일의 꿈을 크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교육받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 가장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고민해봤습니다. 문화의 혜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뭐 몇십만 원 들여서 오페라도 보러 가고 뮤지컬도 보러 가는데 그냥 게임이나 하고 그 돈이 있어야, 그리고 케이블 TV에 나오는 만화영화만 하루 종일 봐야 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고민했냐면, 저는 학교 운영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제가 좀 여러 가지 모아서 저희 아이들 데리고 연극도 하고 공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아서 또 대학로에 가서 공연도 보여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로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그 연극 축제를 할 때 그런 학생들에 대한 표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제가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서울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그 보조금을 한번 신청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한번 연극을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지만 사소하게 뭐 강아지권이라든가 뭐 같이 하면서 아이들이 그 혜택을 좀 주고 싶습니다. 비록 곰팡이가 돼서 슬고 습기가 가득 차서 목이 헉헉거리면서도 내일의 꿈을 가지는 아이들에게 정말 꿈을 가지는 서울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화적인 측면, 예를 들면 서울시 실시하는 것들에서 표도 좀 많이 주고, 지원금도 문화재단이나 기타 뭐 문학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원금을 줘서 학교, 엄마들이, 학부모들이라도 모여서 아이들과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만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지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제가 선임한 그 박인배 사장님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한 분 잘 선임해 놓으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세종문화회관은 8개인가 공연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연을 할 때 또 이렇게 가정 형편 때문에 오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 좀 추천할 수 있게. 사실은 제가 문화 나누면, 제가 아름다운 제가 그 상임이사 할 때 전부 비치했거든요. 지금은 이게 확산이 됐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방과후에 함께 뭔가 놀 수 있는, 그래서 청소년 휴 카페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금년부터 몇십 개를 만들 생각이고요. 또 어린이 도서관도 좀 더 확충해서 아이들이 뭐 이런 뭐죠, 그런 인터넷 카페에서 볼 게 아니라 이런 데 와서 문학 책들도 좀 작성하고 이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단순히 아이들이 문화의 이런 향수자로서만이 아니라 어떤 문화를 직접 자기들이 이렇게 뭔가 공연할 수 있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10년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각 구청을 돌아보는데 거의 대부분이 있는 게 합창단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합창단 말고도 이렇게 여러분 그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그 영화 보셨죠?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 특히 뭐 쓰레기 이렇게 수거장 있는 이런 곳의 아이들에게 악기를 줘서,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걸로 가르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좀 구청 단위마다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 제가 법정장님한테 이렇게 권유를 드렸는데, 뭐 그런 것도 저는 앞으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거 스스로 한번 무대에서 보면 이게 벌써 자신감과 또 세상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짧게 죄송합니다. 그 구청마다 작년에 내려오던 그 금액도 제가 이제 구청에서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연극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경제가 안 좋아서
예산이 가짜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신경 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문선생님 같은 분이요, 제가 계속 왜 서울 시민으로서의 주인으로서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뭔가 좀 인선에서 이렇게 행정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거를 끊임없이 저희들한테 모니터링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조금 왜냐하면 이 서울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부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어떻게 팔겠습니까? 또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모르게 벌어지는 일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꾸 얘기해 주셔야 모니터링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니터 요원도 많습니다. 몇 천 명 되거든요. 그런 분들 통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시민들의 어려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줄에 한번 가겠습니다. 잠깐만. 자, 예.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첫 줄, 두 번째 줄에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 질문을 좀 평론 짧게 해주십시오. 네. IT 평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이하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시 공공 인터넷 정책에 관심이 있어서 여쭙고 싶은데요. 그 서울 시민 혹은 외국 관광객이 누구나 최소한의 인터넷 접근권을 가지는 게 보편적 복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서울시의 공공 인터넷 무료 와이파이 확충과 유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문제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일본 저번에 대지진 후에 쓰나미 후에 그 지진의 여파로 그 이동통신망이 거의 마비됐을 때도 소수의 와이파이망이 살아남아서 그 생존자들이 구조 요청을 하거나 서로 상황을 전파하는 게 굉장히 유용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전 시장님이 계실 적에 서울시가 이동통신사하고 손잡고 공공 와이파이망을 확충해서 이런 재난 대비 및 구조로 하겠다는 뉴스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직접 현실에서는 오히려 공공 와이파이망이 없어지고 각 이동통신망도 자기 방을 자기 이용자만 앞에서 닫고 있거든요. 이런 식이면 나중에 재난이 벌어졌을 때 특정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에 가입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난 요청, 구조 요청조차 받을 수 없고 정보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이건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광장이라든지 좀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들, 그래서 와이파이를 무료 와이파이를 확대하겠다. 이게 이제 제 공약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구체적인 단계나 이런 거 제가 아직 직접 못했는데 아무튼 그 공약 좀 제대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이 짧지만은 그 합축된 답변입니다. 제가 보기에. 예. 자, 또 세 번째 줄 한번. 네, 좋습니다. 좀 마이크 드릴게요. 자유로게. 네, 저는 장훈이라는 블로그고요. 굉장히 모노마크입니다. 작년 11월 4일 기사로 서울시 산하 기관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겠다라고 제가 나섰다가 그날 바로 서울시에서 아니다라고 기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관련해서 지금 서울 디자인센터라고 혹시 아시죠? 거기서 일하는 제 후배가 있는데 3월이 되면 1년 11개월이 돼가지고 쫓겨난대요. 왜냐면 거기서 이런 사람들 항상 비정규직이 들어오면 1년 12개월 되면 나가라고 해서 다 나간대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을 비정규직들을 다시 정규직화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 네,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요. 바로 그 문제를 논의하고 왔습니다. 네. 사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지금 서울시의 노동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일자리가 아예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일자리 질이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언제 자기가 다시 이렇게 딸릴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좀 인생의 큰 목표를 가지고 삶을 운영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건 맞고요. 다만 그걸 하루아침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용역을 주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그 용역이 나오기 전이라도 일단 그 구청 단위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이루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 아까 제가 구매 파워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서울시의 공사를 발주하는 기업들에게 과연 비정규직을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수로 매기는 거 이런 것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그런 논의도 했는데 지금 그동안 이제 노동을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태도는 규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런 파업을 일어나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 이런 염려 속에서만 행정을 운영했다면 적어도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정부 산하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노동의 질과 사람들의 인간적 그런 대우에 관해서 고민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노동 정책과도 신설하는 거가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서울시에서 공기관 비정규직 정치까지 앞장서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고요. 자, 한 줄 더 있습니까? 네 번째 줄. 정부의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온 서울대학원생 리칸입니다. 우리 안에 조금 어려운 질문 들었어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혼 여성들이 아이를 가지는 것과 직장에 계속 종사하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점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러한 이혼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는 동시에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저는 이혼 여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기혼 여성이죠. 기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가족과 일, 그 두 개를 양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성들이 이제 결혼하면 아이를 가지면 이제 그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그래갖고 또는 스스로도 너무 힘이 들어서 일을 그만두고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의 사회적 부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놓으면 그 아이를 지금 뭐 이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가 그 돈 뭐 몇백만 원 뭐 강남 같은 데는 1,000만 원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을 준들 그것 때문에 아이를 놓겠습니까? 저는 어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서울시 보육정책이 엉터리다. 왜냐하면 전부 40, 50대 남자들이 다 정책을 만드니까 네? 우리같이 애 키워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결정하니까 그 모양이 아니냐. 이 얘기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성들의 입장에서 딱 와닿는 그런 정책, 그런 보육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뭐 아까 질문하셨지만 그 보육시설을 많이 확장, 그것도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결국 보육이라는 것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책임져준다고 하는 이런 원칙을 만들어가야 된다. 서울시가 뭐 바로 치매 이걸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정책으로서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8시 20분인데 우리가 시장실 구경을 가기 위해서 50분까지 이 시간 구경할 테니까 30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더 압축해 주시고 시장님 답변도 좀 압축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른 많은 게 답변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첫 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젊은 친구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스도리닷컴이라는 일상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충남 당진에서 올라온 김정수라고 합니다. 네, 내일 모레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이고요. 여기 희망 씨앗 나눠주신 거를 보니까 침침했던 버스 내부 조명 LED로 교체 보다 환하게 개선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밝으면 운전하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김정수 씨 대단하다.
고3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십시오. 저는 김정수 분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한강 강진에서 왔잖아요. 네, 서울시 공무원은 탐이 나네. 근데 아니, 너무 좋은 지적 사항이에요. 그거 생각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차 안이 밝으면 기사 아저씨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늘 이제 불을 끄고 다니는 건데 한번 그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와, 대단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이제 자, 두 번째 줄 또. 예, 자. 저 잠깐 이걸 믿고 질문해도 될까요? 그러십시오. 자기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바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열정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열정부자인 패션 리 영수입니다. 제가 이걸 입으니까 눈에 굉장히 많이 띄시죠? 네, 눈에 굉장히 띄시죠? 아마 제가 이거 왜 입을지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입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마존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린이 교육, 어린이 안전 교육 뭐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관심 있게 봤던 것들이 왜 어린이 교통사고는 스쿨존이 돈을 몇천 원씩 투자하는 데 비해서 왜 스쿨존 안에서조차 교통사고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40대, 50대 어른들의 시각으로 아이들 우리가 쟤는 이렇게 하면 안전하겠지 라는 그런 시각 때문에 아이들 중심의 그런 교통안전 교육이나 시스템 그리고 아마 외국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이들이 등교할 때 이런 것을 입고 다닌다거나 형광 모자세 더욱더 아이들을 눈에 띄게 만드는 시인성에 대한 교육 결국 그게 교통에서 자동차와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내가 더 밝게 하면은 운전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손 들고 건너면 된다. 사실 손 들고 건너면 위험합니다. 교통사고로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이 6천 명이 되고 매년 정도의 급정가세가 50% 줄이는데 매년 비슷합니다. 6천. 왜 어디서 뭔가 문제가 있을까 고민하는데요. 아마존만큼은 앞으로 진행하실 때 그런 시스템 위주, 하드웨어 위주가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눈에서 띄고 더 밝아서 여기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구나. 내가 좀 더 천천히 운전하겠구나.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내에 하나만 들고 마무리하려면요. 제가 성미산 마을에 있는 성서 초등학교 같은 데 제가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줍니다. 이건 옐로카드야. 왜 옐로카드냐면 너희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데 운전하는 아저씨들이 마치 축구에서 반칙하듯이 빨리 달리고 너희들 무시하면은 옐로카드를 주듯이 내 가방 달고 다닐 때 이런 식으로 했더니 1학년들도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도 카드를 이용해서 노란색이 가장 채도가 높아서 시인성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진짜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한번 리서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한 아이들 교통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유럽사를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아유 대단하시네요. 우리 영지용 씨도 제가 전에부터 아는 분인데요. 패션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일종의 회사죠 이제. 네, 회사. 네,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창조적인 이런 제안들을 하는 분인데요. 아마존이라는 말 한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공약사항입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지역, 존이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미 벌써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제 공약은 좀 기존의 그 학교와 말고도 애들이 자주 가는 문방구라든지 뭐 이런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쪽도 그렇게 더 확대하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그런 어떤 물리적 공간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조끼라든지 야광 조끼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도 해결해보자는 생각이 참 좋은 아이디어고 이것도 곧바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이렇게 똑똑하시잖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아니 한 줄씩 돌아가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줄. 네, 손드신 분. 그리고 빨리빨리 해야 다 있습니다. 참고로.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지민파파의 세렌디피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지민파파라고 합니다. 아까 그 창업에 관련된 질문, 지금 박대현 시장님 좀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강북 청년 창업센터의 주도를 지난해 그 혜택을 받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창업을 했는데요. 창업을 하면서 그 센터에 입주한 사람으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님께서도 그 3년
3년으로 이제 졸업하는 기수들 연장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보면은 입주 한 3,000명이 지원해가지고 1,000명 정도가 이제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3분의 1 내지는 절반 정도가 퇴소한 분위기입니다. 지쳐서 경쟁에서 떨어져서 나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심사하는 과정이 너무 질보다는 양에 치중해서 보여주기식의 창업 지원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업 관련되는 그런 지원을 하신다면은 그런 양보다는 조금 질적으로 조금 소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좀 경쟁력이 있는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이 돌아가는 게 조금 실질적으로 도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의견 들으실 필요가 없으신 질문을 하셨는데요. 당연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안 그래도 제가 가보고 조금 저도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좀 저는 입주한 청년 벤처 또 사회적 기업가들이 스스로 그 공간을 확 신나게 좀 꾸미고 마음대로 좀 자치적인 활동을 하면 좋을 텐데 가서 딱 보니까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각자 자기 공간에서 자기를 열심히 하는데 전체 공간을 만드는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청년 창업 중에 생태계를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생태계라는 것은 그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있어서 스스로 신나고 막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분위기를 확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이 심사 처음 이 심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공무원들한테 계속 얘기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숫자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 그래서 몇 명이 이렇게 입점을 해서 뭐 1년 있다 나갔다 이게 아니라 3년 후 5년 후에도 그래서 성공한 기업이 돼서 그 뒤를 팔로우해서 그런 자료를 확인해봐라. 뭐 몇 명 교육시켰다, 몇 명 입소시켰다, 몇 명 졸업했다. 이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의 사전에는 결코 그렇게 언론에서 오이는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좋다. 그 대신 실질적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이건 첫 줄 순서입니다. 거기는 몇 편이었으세요? 스물찬이 어떨까요? 스물찬이 좋습니다. 우리 저 외국 친구를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 유전대에서 온 앤디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월드컵과 G20 개최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평창에서 올림픽도 할 건데 관광을 위한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앤디 씨는 뉴질랜드에서 왔군요. 저는 아까 외국인이 몇 명 와 있다 그래서 영어로 해야 될 줄 알고 제가 각오를 간단히 하고 왔는데 콩글리시 안 써도 되겠네요. 아, 네. 이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스티브 우리 블로그 스티브 밀라 질문입니다. 제가 동료. 그럼 스티브도 네. 뉴질랜드. coming from New Zealand?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 포럼이 났죠? 네, 맞습니다. 한국이 이제 사실 관광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한국 방문회,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관광객이 많이 늘기도 했죠. 서울시의 경우에 금년에 970만 명인가 거의 이제 1000만 명이 됐어요. 특히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한국의 관광이 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뉴질랜드, 호주, 그다음에 스페인이라든지 유럽 같은 나라에는 정말 관광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증대되거든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 저는 관광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론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보이기 위해서 만든다. 이건 외국인들 벌써 다 알아보거든요.
우리 서울 시민이 너무 창조적이고 너무 재미나고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좀 많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꾸미는 어떤 외관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우수한 이런 문화와 이런 예술 또는 이런 역사를 잘 간직하고 발전시키고 있으면 저는 그게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유명한 건물들이야 온 세상에 다 있잖아요. 가장 한국적인 이걸 보러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왜 한국 아니 우리 서울 성곽 제가 돌아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꼭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세요. 생각보다는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이렇게 가꾸어서 아무튼 이거 하나만으로 아마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거든요. 빨리 그 주변에 안 들어오면 안 되고 그런 마을들에 들어가셔놓고 그 마을을 잘 이렇게 가꾸는 일을 그것도 저는 일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또 첫 줄입니다. 두 분 중에 가위바위보 하세요. 어느 분 시켜야 되나? 자, 얼른 가위바위보 할게요. 요리사랑님, 야광 다음에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블로거 효리사랑이라고 합니다. 원래 당초에 질문 두 개를 준비했다가 시간 관계상 하나 좀 줄이기도 했고요. 그 하나가 사실 서울과는 관련이 없어요, 사실. 이제 서울 인구 숫자가 1000만 명임을 감안하면 서울을 연고로 하는 또 다른 K리그 팀이 필요하다는 것이 축구 팬들의 의견입니다. 그 제2의 K리그 서울팀이 생기면 FC 서울이랑 이제 서울 라이벌이 형성되면서 K리그가 흥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를 통해서 서울을 느끼는 분들이 많겠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시민구단 형태로 K리그 축구팀을 창단하실 생각인지 아니면은 이제 이미 시민구단으로 활동 중인 그 서울 유나이티드라는 그 K3 리그 이제 지금은 챌린저스 리그라는 챌린저스 리그 소속인데요. 서울 유나이티드라는 그 축구팀의 K리그 진출을 도우실 생각인지 아니면은 이제 제2의 서울 연구 K리그 팀은 시기상조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거 제가 하나 상담하면 효리 사랑님은 원순 사랑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네. 그 사실 제가 축구를 잘 모르는데요. 그 서울 유나이티드는 그때 저희 아름다운 그 가게하고 같이 행사하고 그랬죠. 네. 그래서 아마추어 팀으로서의 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어떤 도움이 가능한지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제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줄 보자. 아까 혹시 하시지 않으셨나요? 안 하셨어요? 누구를 시켜야 되나 사실 참 고민스럽네요. 다 멀리 오신 분들인데 세 분 얼른 가위바위보 하세요. 얼른 방법이 없다. 네, 누구를 자, 예, 안녕하세요. 신육점 가비지를 운영하고 있는 조이몽이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박원순 시장님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제 100일이 되셨는데 기존에 그 시민운동을 했을 때 이제 박원순과 현재 박원순 시장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이 돼가지고 바뀐 점이나 아니면은 특히 좀 더 궁금한 것이 내가 시민운동 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장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다르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다른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사실 뭐 운동할 때는 아무래도 그걸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자유롭게 발언하고 비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교통요금 인상하는 것도 일부 소비자단체는 비판을 했거든요. 뭐 그런데 그분들은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요금이 1년에 거의 1조 원 정도의 부채를 계속 적자를 안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원가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원가가 많이 오르고 그래서 그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는 제가 뭐 뭐든지 하고 싶은 일을 세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면 됐죠. 제가 골라서 하면 됐죠. 물론 그 일도 공익을 위한 공공을 위한 그런 일이긴 했지만 그 점에서 갔지만 그때는 제가 골라서 할 수 있는 서울시장은 모를 수가 없잖아요. 서울 시민의 일이라는 뭐든지 다 해야 됩니다. 그 중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처리한 두 건의 참 힘든 결정이었잖아요. 그 뉴타운 해결 방안 발표한 거하고 그다음에 요거 인사하는 거는 사실 저 시민단체 사람이라는 걸 왜 합니까? 딴 사람한테 이러고 말이죠. 근데 책임 있는 이런 그 행정가로서 제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삶으로도 참 옛날엔 자유로웠죠. 제가 뭐든지 하고 싶으면 말을 하고 싶으면 말하고 제가 또 일본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가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의전과 그런 요건과 또 일정과 이런 것들 속에서 제가 아니에요. 저는 일정을 딱 보면요, 그냥 그 다음 일정이 뭔지 몰라요. 끌려가 다닙니다. 가면서 이거 뭐지? 오늘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다음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정도로 하시죠. 왜냐하면 한 두세 번 그래도 우리가 그 기회를 받아야 됩니다. 45분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 있습니다. 자, 나중에 드릴게요. 자, 기자 우리 경빈마마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서 그 제철 농산물 요리를 올리고 있는 촌스러운 블로그 경빈마마의 맛있는 이야기 경빈마마입니다. 저는 지금 어려운 질문을 못하겠고요. 옆에서 듣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시장도 아닌데. 네, 그래서 제가 참 위로를 하고 싶어서 갔었던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칠남매 장남으로서 맏며느리로서 25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칠남매 그 맏며느리 종갓집을 하면 너무 힘든 일이 많았는데, 와, 천만의 어떤 그 시민의 역할을 준비해 서 계신 시장님이 지금 100일 되셨잖아요. 만약에 돌잔치 하는 날 할아버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 방 가보시면 그래서 저는 어려운 질문보다는 같이 좀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싶은 뜻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무튼 고생스럽지만 서울이 잘 되면서 그래도 경기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 잃지 마시고 좀 밥끼니 잘 드시고 저는 요리블로그니까 밥이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밥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댓글 달러 가서도 밥 먹었느냐, 식사 꼭 해라 이런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식구가 많다 보니까 한 달에 싹 한 가마 반을 먹어요. 저는 그 시간 끝나면 밥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얘기 듣는 것도 제가 가정 경제 살림하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자, 또 다른 분, 우리 양강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코리아일스로그라고 하는 의학 블로그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렇게 만나서 정말 영광이고요. 정말 제가 존경하시는 분인데 보건의료 정책에서는 좀 싫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문상원님이 그 차상위 계층 문화 사업 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돈 쓰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2007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야간보건진료소 운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용자가 굉장히 없어서 실패를 했었는데요. 올해도 27억 예산을 잡고 추진하실 것으로 계획을 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뭐가 차별점이 있는지, 과연 여기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는 아까 보육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의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보험이 확대되고 과거보다 의료 수준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경제적 혜택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제대로
병원까지는 못 가도 상당한 정도 적어도 이 가난 때문에 이 의료 제대로 못 받아서 생명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확실히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 서울의료원 그다음에 13개 시립병원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다 자기 전공을 가지고 근데 지금 얼마 전에 개원한 서남의원 같은 경우는 그 노인성 질환 이쪽 전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이 차상위 계층이 지적하셨는데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맞벌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낮에 진료하는 것까지도 받는 것도 힘들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동부병원이라는 실 한 병원은 그러니까 간호 이런 뭐라 그러죠? 아니 간호사 말고 아니 요양보호사를 그러지 않고 그 아주 이렇게 혼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독거 노인 그런 분들이 간병인 그러니까 간병인이 전혀 없나? 예? 아니 보호자 없나? 제가 말을 잘못했네.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만들겠다. 그 얘기는 이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본인이 낮에는 도저히 오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좀 진료가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하나는 응급실의 경우에 그게 좀 이게 힘든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응급 전문 이런 병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정책을 완전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원장이 이제 새롭게 공모 중인데요. 그런 의료원장 또 보건정책 담당관도 지금 새로 공모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뽑히시면 함께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때는 양깡님도 함께 의견을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 토론회 같은 걸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끝에 이제 끌어도 있는 거 다른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저는 러시아 관련 블로그 운영하는 손요한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가장 시장님께서 많이 들으신 질문인 것 같고 시장 기사 하단에 보면 항상 가장 많이 보이는 댓글인데요. 시장님 자제분에 대한 어떤 병역 관련 문제가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되게 속 시원하게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혹시 관련돼서 속 시원하게 답변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도입이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참 어떻게 해야 속 시원해지나요? 아니 병무청에서 어찌됐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변명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예컨대 병무청의 의사가 내가 사실은 뇌물을 받고 이렇게 검인을 진단을 했다든지 또 그런 것을 중간에 주선한 병무부과가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이렇게 되도록 했다든지 이런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누군가가 계속 지명하게 얘기를 하면 그게 의문이 될 수 있나요? 사실은 물론 저는 이게 이제 고위공직자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의 험담과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공격을 하고 좋아요.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그 사생활이 막 노출되고 그렇게 막 선선거까지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걸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한마디 해볼까요? 사사롭게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겠지만 국적으로는 병무청의 병력 자원 아닙니까? 그죠? 신병 대상이었으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따다못다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무슨 의견을 낸 게 있으니까 병무청이 그런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 선거 중에도 저한테는 온갖 네거티브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 중에 정말 제가 진실이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도저히 못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뭐 그분이 또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노이즈 마케팅 한다고. 그래서 아주 힘센 놈 그냥 잡고 물고 그러신다고. 근데 사실 힘센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 지금 일이 어떻게 되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도 인내를 키우는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주식을 저는 계속 나가면서 시간 관리를 나를 못했습니다. 46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잠시 잘한 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장실을 들러서 시장 구경을 하고, 박 시장께서 그림을 시킬 것이다. 오늘 제 노력에서 가능한 오신 분들 전부에게 다른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 드리지는 못했어요. 아쉽지만 여기서 맞춰도 되겠습니까?